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통역사라는 꿈을 안고 광주에서 서울로 대학 온 저를 친구들은 아주 부러워해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작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서 공부를 한다니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제 동기들은 모두 유학파의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주눅이 들었어요. 주제 넘은 곳에 온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수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통역을 시킵니다. 바로 시키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 적고 의역을 하려고 하지만 직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그냥 듣고 바로바로 요약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영어였는데 동기들 앞에서는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 흥미가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니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어졌고요. 동기들이랑 친해지기도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고민들도 나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친구가 없습니다. 힘든 걸 원래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도 너무 짜증이 나요. 공부도 친구도 자신 없는 이곳에서 벗어나 휴학을 하고 광주에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휴학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님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못 가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 주셨네요. 사연 읽는 내내 옆에서 계속 한숨 소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 또 어떠셨어요? 우리 아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미미 PD도 그렇고 본인이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셨는지 혹은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으셨던지.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약간 다른 건데 초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그냥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고 이제 만화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들 영상 다 우리 미미 제가 PD가 다 그리고 있는데. 네. 군대를 가서 이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만화가애가 들어온 거예요. 걔 그림을 보는 순간 와장창. 엄청난 격차를 느꼈죠. 나는 그냥 진짜 취미 생활이구나. 그때 아주 그냥 편하게 다 접었습니다. 잘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오히려. 그림에 대한 그냥 더 확연해진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게 맞네 라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게 맞네 그러면서 되게 이성적이었고 현실 직시가 빨랐네요. 저는 원래 항상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빨리 접어요. 이러면 감정 소모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저런 분이 옆에 있으면 옆 사람이만 감정 소모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꿈꾸던 거를 한 거니까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신 있는 거였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는 거를 좀 시작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애들 사이에 있으면 저도 사실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너무 지금 이 주변은 자기만 빼고 나머지가 다 모짜르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이 좀 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영어를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저 같은 애들 사이에서 가면 이 사람이 거의 군기의 일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잘 나가는 영어도 엄청 잘하고 거기다 학벌도 뭐 통번역학과야 막 이러면 사람들 다 우르르 보는 와 대단 영어 겁나 잘하겠네 딱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되게 돋보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본인이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자기 접점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어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 말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는 거. 사실 제가 오늘 출연한 것도 이 사연에 좀 참견을 하고 싶어서 출연한 게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글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이제 원래 원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역 때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재수를 해서 간 거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도 너무 이제 글 좀 쓴다는 애들은 다 모여있는 학교라서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저만 글을 못 쓰고 저도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채로 살았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재수를 하고 간 상태였고 현역인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됐었고 너무 떨리네. 눈이 지금 완전 촉촉해져 있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학점이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학점이 엉망이었어 그때.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극복을 한 게 이제 방학 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제 장점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근데 이게 몇 개 하다 보면 금방 떨어져. 몇 개 없어 장점이. 그리고 또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정말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뭐 나는 뭐 성격이 뭐 원만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잡다가 나중에 좀 떨어져요. 소재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나는 손톱이 예쁘게 자랐어. 정말 그렇게 작은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사소한 것까지. 정말 사소한. 그러니까 30개가 모이고 몇 개가 모이다 보니까 내 자존감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 눈썹 결은 남들보다 더 예쁘게 그렇지. 난 눈썹이 이쁘게 자랐어. 나는 뭐 속눈썹이 뭐 낙타 같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정말 사소한 거를 찾으니까 이제 제 안에 제가 이렇게 좀 단단해진 그래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게 됐고 이제 뭐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나란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 뭐 그래 나쁘진 않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지. 그게 힘들어요 사실. 네. 정말 힘들어요. 극복하는 것도 힘들고. 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점을 찾다 보니까 뭐 피부도 엄청 좋아요. 아 예 맞아요. 우리 진짜 MBC에서 피부 좋은 사람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그 탑3 중에 한 명이 림디라는 소문이 있던데?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거야? 참. 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던 게 저도 약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뭐 10대, 20대가 아주 불행했거든요. 저의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감성은 우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것에서 엄청난 박탈감이 온 거는 이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네. 시기거든요. 저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게 그냥 사는 것도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춤을 췄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내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내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집에서 전체적으로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키가 너무나 크고 팔다리가 쭉쭉 긴 친구들을 하는 안무와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전 2배 이상 4배 이상 체력을 소모해도 원래 타고난 아이들을 난 따라갈 수 없겠구나에서 오는 자괴감. 당시에 제가 이제 허리 부상이 원인 없이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춤을 접게 된 건데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학벌도 뭐 외모도 집안이 짱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괴감, 박탈감 그리고 원망 그쵸.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친구도 있어요. 나는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 벌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외국 나갔다 오고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알바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친구들은 명품 가방 이야기하고 우리도 뭐 돈 없어 하면서 부모님 카드로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실 마음이 더 힘든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 잘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걸 하니까 혹시 신방과를 한번 가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만 하셨어요. 그래 그럼 신방과 가지 해서 신방과 갔고 학점 관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약간 우울하니까 공부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는 버스 타고 학교 안 가고 무등산 가서 막걸리 먹고. 네, 막걸리 먹고 내려오고 혼자 파전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방황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본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사람에게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일단 멈추셔도 괜찮을 것 같다. 휴학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영화 대본 있을 수 있고 네. 드라마 대본 아니면 우리 뭐 이런 방송 대본 자기의 특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어라는 것도 단순히 영어지만 영어 뭐 내가 번역 이런 걸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영어 뭐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거니 뭐 우리 소설 같은 거 번역하는 거 좀 감성을 살려서 저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서 정말 자연과 함께 그리고 왜 동네에서 자라는데 엄마가 잘한다 그러면 그 뭐 글짓기 잘하는 사람 그럼 저요. 밑도 끝도 없는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엄마가 잘한다 그랬으니까 조금씩 잘했는데 특별하게 잘하지 못하는 너가 뭘 잘해라고 하게 되면 내놓을 수가 없는 주 메뉴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 뭔가 이것도 저것도 손을 대놓은 게 많아서 지금 현재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돼 있는 거죠. 그치. 네, 지금 저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호기심 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였냐면 지금 잠시 우리 림디가 얘기했듯이 도움닫기를 제대로 웅크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내실이라 그러죠. 네. 내실을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봤어요. 근데 여기 좀 더 덧붙이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본인의 뭐 선배,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좀 물어보고 네. 답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성의껏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답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겪었던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들은 10년 전이나 아니 뭐 때문에. 근래에 다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우연찮게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어서 제가 사실 이제 군대를 재밌게 나왔는데 의무병을 나왔어요. 그런데 수술이 너무 적성에 맞는 거야. 진짜요? 네, 그래서 의대를 편입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군의관한테 물어봤어요. 3명한테 다. 저희가 이제 의무 근무돼가지고 군의관이 4명 있었는데 친한 군의관한테 물었는데 그런 쪽에 센스는 있긴 한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한데 그러면 점점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는데 너는 근데 되게 뭐랄까 손으로 하는 작업들은 결국 이제 그 허들 넘고 나서인데 너가 이제 그 허들 넘고 수술하기까지의 그 6년이란 과정을 견딜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러긴 싫었거든요. 지금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근데 이 질문을 꼭 자기랑 비슷한 업에 종사하는 자기가 원하는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한테 물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일반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에이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제 경험에는 제가 대학 때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상황에 뭐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또 뭐 이렇게 군더더기 잡다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끔씩 교수님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자게 되는데 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경력으로 써줄 수 있는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냐 힘들 텐데 대견하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게 돼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멘토를 찾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 게 방송을 하고 싶긴 한데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를 전혀 모르던 시기. 근데 막연히 기자하면 어울리겠다라는 말 때문에 기자 준비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근데 일을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동아리 생활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선배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배가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근데 너가 방송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게 쇼핑몰에서 하는 그 쇼핑센터에서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쇼핑센터에서 하는 방송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나도 나중에 되면 라디오의 진행자가 너무 끌리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도 제일 자신 있는 영어 분야에서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뭔가 아르바이트도 그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나에게 적성이 맞는 것, 버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이분에게는. 우리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좀 내려주신다면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멘토님을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나 자신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식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와요. 네.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네네.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치고 올라오시기를 응원할게요. 네. 뭔가 막 찡해. 화이팅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으면 네네. 좋겠어서요. 네. 화이팅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